자, 오늘은 제가 지상파 방송국 PD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드라마 PD 어떤가요?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마 PD는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서는 PD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감독님 혹은 조감독님이 됩니다. 혹은 CP님, 프로듀서님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플랫폼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듀서와 디렉터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방송국에는 이 두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D라고 안 하고 프로듀서 혹은 디렉터, 연출 혹은 프로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초반부에 이름들이 등장할 때 제일 처음 기획이 나오고 그 맨 마지막 순서에 연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연출이 디렉터고 어딘가 프로듀서라고 나오는 분이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는 주로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국 얘기를 깊게 하자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지만 방송국 내부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 제작사를 끼고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외주 제작사를 끼면 그 제작사의 제작 PD가 돈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자체 제작을 할 땐 프로듀서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은 누가 하나요? 기획이라고 뜨는 그분은 CP님인데 Chief Producer? 프로듀서 대빵이겠죠? 그 프로듀서의 대빵은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모든 걸 다 총괄하십니다. 일단 대본들이 드라마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요. 혹은 주기적으로 여는 극본 공모 당선작을 뽑기도 하고요. 물론 드라마국 사람들이 다 함께 뽑긴 하지만 이런저런 연출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너 이 대본 재밌는데 이거 만들어 볼래? 혹은 이런 대본들이 왔는데 너네 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라고 한다거나 이거 좀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 하면 그거를 붙잡고 작가님과 연출을 붙여서 열심히 발전을 시킨 뒤에 제작사와 함께 제작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프로듀서는 판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채용시에 PD를 뽑는다고 해서 들어가면 저는 디렉터가 되나요? 프로듀서가 되나요? 조연출이 되거나 라인 PD가 되거나 프로듀서가 됩니다. 조연출은 뭔가요? 요즘 방송국들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딱 뭐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정말 회사마다 달라요. 트렌드를 리드한다는 어떤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드라마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 프로덕션을 아예 분리를 시켜서 드라마 제작사를 따로 두고 있고요. 거기서는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신입들을 뽑게 돼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제 판을 짜는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판을 짜기 위해서는 그 판을 애초에 이해를 해야겠죠. 그 프로그램에 조연출로 붙거나 라인 PD로 붙거나 하여간 연출부의 막내로 붙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국 같은 경우 이건 역시 조금씩 다른데요. 아예 기획 PD를 뽑는 데도 있고 프로듀서를 뽑는 데도 있겠지만 주로 지상파 방송국에서 드라마 PD를 뽑는다 하면 조연출이 되고요. 조연출은 무엇인가? 연출이 디렉터라고 했죠. 그러면 디렉터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연습생이 조연출이에요. 조연출 생활을 글쎄요 한 5년에서 8년 정도 하다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입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땐 진짜 자기 이름 드라마 연출 누구누구누구 라는 걸 걸고 내 드라마 나의 드라마를 찍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길게는 8년 정도를 그 연출이 찍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조연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 내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조연출들이 하는 일은 일단 대본을 보고 수정할 사항들을 파악하고 작가님도 만나고 기획 PD도 만나고 스토리에 대한 보완 얘기도 하고 연출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연출을 연출님이라고 안 하고 조연출을 조연출님이라고 안 하고 외부 사람들은 연출을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조연출을 조감독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부 사람들끼리는 무조건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웁니다. 선배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 같은 것도 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말을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이 숟가락 진짜 예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숟가락은 그 드라마에 나와야 됩니다. 소품팀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소품팀에 연락을 해서 그 숟가락 사진을 찍어서 소품팀에게 선배가 이 숟가락을 좋아하셨으니까 이 숟가락 혹은 그 비슷한 거라도 잘 보이게 준비해주세요. 로케이션을 보러 다니겠죠? 주인공 집은 어디가 좋을까? 주인공 회사는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 좋을까? 주인공의 내연녀 집은
어떤 톤으로 꾸밀까? 얘는 부잣집이니까 어떤 의상을 입힐까? 헤어스타일은 어때야 될까? 이 장면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조금 더 촬영해 보일까? 화장은 수수하게 할까? 얘는 어떤 차를 탈까? 얘는 어떤 핸드폰을 쓸까? 이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제가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결정해서 연출 선배에게 확인만 받습니다. 연출 선배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마케팅팀, 소품팀, 의상팀, 헤어팀, 메이크업팀 찾아다니면서 더 받아달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연출 선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데, 웬만하면 연출 선배와 합이 좀 잘 맞는 조연출이라면 결국엔 조연출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출 선배가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재밌을까요? 재밌습니다. 확실히 재밌어요. 일단 배우 오디션부터 저희가 다 들어가고요. 당연히 주연급들은 오디션을 보지 않지만 그러면 그 캐스팅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고, 오디션을 보고 그들의 컨셉을 잡는 역할도 함께 하고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잘 찍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연출은 대본에 정말 평범하게 적힌, 한 줄 두 줄 적힌 이런 문장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장면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조연출은 그 이외의 모든 작업을 대신 해줘야 연출 선배가 최적의 상태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바빠요. 들으신 바와 같이 하루에도 회의가 정말 끊이지 않고요. 마케팅팀 회의, 캐스팅 회의, 의상, 헤매, 연출부, FD랑도 회의하고, 작가님 뵈러도 가야 돼요. 그중에 티저와 예고편을 만드는 게 또 저희의 일이에요. 유일하게 조연출들의 창작물이죠. 그뿐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는데요. 서류가 나온다, 계약서다, 사인을 해야 된다, 전부 조연출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드라마에 지나가는 상패, 거기에 적힌 이름, 전 남친 이름을 적어둬 보기도 하고요. 환자 차트, 제 친구들 이름으로 채워본 적도 있고요. 주인공 회사에 걸려있는 액자 속 사진들, 저희 아빠가 또 잘 찍어주신 사진을 활용해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려면 집에 못 가겠죠? 지금은 법도 바뀌고 주 52시간이면 뭐면 다들 눈치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정확히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요. 실제로 눈치는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던 주 52시간이 되기 직전까지 어떤 루틴이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 강도. 드라마 16부작을 찍기 위해 대충 6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방송이 한 3개월이라고 치면 늦어도 그 전달에는 촬영이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대본 작업을 하고 회의와 미팅과 로케이션 헌팅과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촬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지옥입니다. 일단도 집에 갈 시간이 없는데 촬영이 시작이 되는 순간 시간이 정말 모자라요. 저희는 보통 촬영이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보통 새벽 5시 집합, 다음날 새벽 3시 촬영 종료, 2시간 뒤인 5시 다시 집합, 그 다음날 새벽 3시 종료. 잘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면 씻을지 잘지를 택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어디서 자나요? 언제 자나요? 차에서 잡니다. 그래서 먼 길 이동하거나 좀 멀리 간다, 뭐 경주 촬영이다,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몇 시간을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 말고는 거의 잘 시간이 없어요. 방송 사고들이 많이 나죠, 드라마에.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는 거의 생방송입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요즘엔 1부작, 2부작 하루에도 나눠서 내보내는데, 1부작 내보내는 동안에 2부작을 빨리 받아와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1부작이 끝날 때까지 2부작 편집이 완료가 못 되면 방송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고요. 그런데 드라마는 매주 나가야 하죠. 매주 나가야 하는데 그 정도로 급한 스케줄이라면 일주일을 내내 찍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7일을 버텨도 시간이 모자랐다는 뜻이고, 방송이 나가고 나면 다음 주 방송을 바로 찍어야겠죠? 그래도 그 다음 주 방송 될 때까지도 시간 빠듯하게 찍어요. 그럼 언제 쉬나요? 드라마가 종방하면 쉽니다. 감이 오시나요? 6개월 동안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족 한 번, 친구 한 번 못 만나봤고요. 집에 몇 번 정도 왔을까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방송국 PD, 드라마 PD 진짜 힘들다던데 얼마나 힘들어요? 잠은 자요? 할만해요? 이런 말들. 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과장 아니야? 당장 저만 해도 학교 선배들이 절대 가지 마라 경고를 했어도 뭐 어때? 나 밤 잘 새는데?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매일 2시간씩 잘 수 있어도 잘 된다고 해야 버티실 거예요. 그치만 좋은 소식은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밤샘 촬영도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아무튼 제가 다닐 때는 그 정도였고요. 과장이냐 싶겠지만 드라마 판에 있어 보신 분들은 과장이 아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스태프들, 촬영팀, 조명팀 쉴 수 있어요. 촬영이 비는 날에는 쉬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연출부, 감독, 조연출 이들은 다음 촬영을 위해 뛰어다녀야 됩니다. 결국 못 쉬거든요. 이 일을 하고 어떻게 사나요? 모두가 병에 걸립니다. 정말 병에 안 걸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주위에 모두가 병원을 다녔고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응급실도 끌려가고 별 난리를 다 치게 됩니다. 연차가 좀 쌓이면 나아지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퇴사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저는 제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그리는 미래의 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되게 멋있고 일이 재밌어 보이는데도 결국엔 촬영이고 거진 100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다 같은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연출은 더 잠을 못 자고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6개월 밤샘 합니다. 만약에 촬영이 일찍 끝났다. 일찍이라 하면 1시, 2시, 3시까지도. 그러면 근처 모텔에 가서 잠을 자거나 씻거나. 근데 그 기간에는 정말 친구도 못 만나고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제가 드라마에 들어가 있던 동안에는 세상과 완전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시기에 나온 음악, 그 시기에 개봉한 영화 뭐 이런 거 한 개도 모르고요. 나중에 나왔더니 전 약간 죽었다 살아온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화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며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40, 50이 되어도 일만 하고 살기엔 글쎄요, 제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너무 강해서 평생 일만 하고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결국 남게 되는 게 드라마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능은 어떤가요? 예능은 정말 많이 다른데 예능국 동기들도 저희한테 드라마국은 너무 빡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겪어본 바는 아니라서 어떻게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연예인 많이 보나요?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많이요? 연예인과 일을 합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봅니다.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합니다. 연예인도 사람이고 회사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동안 매일 같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치만 드라마가 시작되면 6개월 동안 같은 배우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전 회사보다 다양하게 연예인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회사에 있을 땐 회사 엘리베이터엔 항상 연예인들이 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쏠쏠합니다. 연예인이랑 일하면 어떤가요? 30분 설렙니다. 정말 일이에요. 정말 일이에요. 일입니다. 직장입니다. 설레시나요? 네, 일입니다. 방송국 PD가 되려면 학교 잘 가야 되나요? 학과는요?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온 바들에 의해서만 말해볼게요. 제가 있었던 회사는 솔직히 학벌을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 저희를 쫙 세워놓고 너네 학교 어딘지 한 명씩 말해봐 이거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래? 서울대 너네 나와봐. 너네 무슨 동아리 했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회사는 서울대가 한 6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연고대가 30% 정도 채웠던 것 같고요. 당장 공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벌들이 좋았고요. 아직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상파 방송국은 또 어떤지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일단 분위기가 그렇기는 했습니다. 다만 길이 꼭 신입 공채는 아니니까요. 뭐 본사 계약직 아니면 파견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는 사실 파견직은 거의 확률이 없지만 계약직은 종종 전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방송국 PD가 되는 방법은 사실 많으니까요. 좀 더 넓으니까요.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는 어떤가요? 언론? 신문방송? 이쪽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있었던 곳에선 신방과를 나왔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국문과, 역사학과 혹은 이과생도 있었고요. 당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동기들도
법학과, 경영학과, 역사학과, 국문과, 생명공학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분야를 선호한다는 선배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역사학과가 가진 지식이 사극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과생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지 않을까, 이런 접근이지 않을까요? 학과는 정말 잘 녹일 수만 있다면 다양한 학과를 고루고루 선호하는 것 같고요. 다만 신방과도 어느 정도를 차지하긴 합니다. 왜냐? 보통 PD를 하려는 사람들이 신방과를 가니까요. 저는 신방과입니다. 장점과 단점, 최고의 장점, 일이 잘 맞으면 정말 재밌다. 단점? 힘들다. 재밌는 드라마는 드물다. 인 것 같습니다. 연봉은 어떤가요? 그렇게 밤을 새우면 수당은 잘 챙겨주나요? 정말 좋은 점인데 저희 회사는 수당을 꼬박꼬박 정말 건건이 다 잘 챙겨줬습니다. 고로 제 첫 번째 회사에 거의 2배는 받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세고 약간 험악하기도 한데 그 와중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배울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잘 맞는 사람들과 정이 훨씬 빨리 드는 것도 같더라고요. 또 최고의 장점, 회사가 엄청 컸고요. 회사를 나오면 다른 회사의 같은 직종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서로의 다른 사원증을 보며 나름 뿌듯합니다. 힘든 몰골로 방송국을 뛰어다니는 것도 나름 뿌듯합니다. 약간의 프라이드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됐고 또 다른 광고회사 PD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